안녕하세요. 아티클마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은 건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 공무원 시험 열풍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지난 5월 15일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이 아티클이 실린 칼럼의 제목은 차구안인데요. 차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구안, 차를 마시는 곳, 차관인데요.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곳에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 칼럼의 제목 차구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건 중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런던의 커피하우스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런던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런던에만 있는 건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비엔나 커피하우스 이런 곳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나 철학적인 내용을 토론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아티클은 중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1년에 중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이고 최고 부문은 300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찾아봤는데요. 2021년 올해 기준으로 구급 공무원의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건데 우리나라의 경쟁률보다 중국의 경쟁률이 더 높은 걸 보면 중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시작은 쭈링이라는 최근에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여성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쭈링이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930불, 한화로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국가 공무원직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정도의 급여 수준은 중국의 북경에 있는 전문직들이 다니는 집 멤버십의 한 달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중국 베이징에서 집 멤버십의 한 달 금액이 930불 정도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집 멤버십은 찾기 힘들었고 1급 호텔의 짐도 한 달에 한 400~500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수치를 약간 좀 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쭈링이라는 여성이 10년 전에 이렇게 석사를 졸업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출장도 많이 다니고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을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녀가 만약에 5년 전에 석사를 졸업했다고 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화웨이 같은 로컬 IT 기업에 취업을 했을 거고 이러한 기업들도 급여가 좋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젊은 세대들을 우대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국가 공무원이 되면 한 달 평균 급여가 한 6,000위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5,000위안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많게는 11만 위안, 그리고 적게는 6,000위안, 이 6,000위안이 국가 공무원이 받는 급여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국가 공무원이 됐을 때 받는 급여는 상당히 적은 걸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구급 공무원이 되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상당히 적죠.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IT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의 이런 긴장관계, 지정학적 긴장관계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을 취업하게 되면 승진에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게 중국인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로컬 IT 기업에 대한 취업의 선호가 떨어진 이유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꼽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근무 환경을 일컫는 996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996이 의미하는 근무 문화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6일 일한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일하던 때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근무 문화는 상당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96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회장이 996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너가 일을 좋아하면 996이라는 이 업무 문화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일을 싫어하면 뭐 1분 1초가 되기 힘들겠지만 네가 일을 좋아하면 이렇게 996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마윈 회장에 따르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 996 문화는 아주 큰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도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젊은 층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티클로 돌아오면 이 쭈링이라는 여성의 동기들 중에 3분의 1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국영은행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3명은 로컬 IT 기업에 들어갔다고 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아티클에서는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되는 걸 기슭에 오르는 걸로 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샹안 해서 기슭에 오르다, 무태 오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보시듯이 이렇게 바다에 있다가 안전한 무트로 오르는 거를 공무원이 되는 거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2020년 기준으로 160만 명이 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쳤다고 하고요. 이 160만 명이라는 숫자는 1년 전에 비하면 14만 명이 증가한 숫자라고 하고요. 이 중에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친 사람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만 명이 시험을 친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공무원 자리는 한 25,7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25,700명은 국가공무원 자리고 여기에서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응시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쭈링이라는 여성이 왜 국가공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좀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골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풀뿌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이렇게 그녀가 국가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10년 전의 얘기였다면 그녀의 부모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관료들 사이에 부패가 만연하고 또한 관시, 이러한 인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쭈링 같은 경우도 그녀의 부모가 유력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특히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2012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는데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지금은 그녀가 국가공무원이 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한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이렇게 시진핑의 반부패 다짐에서 중국 관료 내에 있는 부패를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하고 부패한 주요 관리들을 수청까지 하면서 이 운동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받고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에서 부패를 뿌리 뽑고 또 여러 가지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티클에 언급된 시진핑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 세계의 강자로 군림했던 서방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혼란의 상황이 중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타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거,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크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빈부격차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덧붙여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를 보면 관료들이 자기들의 특혜를 지키려다가 결국 나라 전체가 몰락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보면 관료 사회에 있는 부패를 뿌리 뽑고 사회에 존재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비전을 선포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중국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이 아티클에서는 파퓰리즘으로 선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러한 빈부격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4월에 이 음식 배달하는 업체인 메이투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 시청의 공무원 한 명이 직접 메이투안의 배달원 체험을 하면서 이 배달원이 겪는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을 해서 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 지적하는 건 이렇게 시청 공무원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러한 삶이 되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슈화는 하는데 실제로 이 음식 배달을 자기 직업으로 갖고 있는 첸 구오찌양이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 배달원이 SNS상에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한 거는 결과적으로 4월 2일 날 체포돼서 감금되고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부분은 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중국의 정부가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장면은 시청 공무원이 배달원 체험을 하는 걸 찍어서 방송했던 방송의 영상의 일부고요. 이 남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 배달원인 첸 구오찌양이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SNS에서 고발했다가 4월 2일 날 체포돼서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티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쭈링이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상당히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현실적 이유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쭈링의 동기 중에 한 명은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선생의 자리를 갔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가 아마 공립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를 간 이유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자기의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권리, 자기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 교수가 아닌 이 학교의 선생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 혜택, 의료 혜택, 연금 혜택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예로는 지방 출신의 사람이 북경이나 상하이에서 집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 공무원이 되면 북경이나 상하이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시골에 부모님들을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는 뭐 변변한 직장을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중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꿈을 갖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드라이브로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이미지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존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공무원 자리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풍과 인기는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무원이 되는 걸 샹안, 무태 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아티클에서도 이 물속에 머리를 내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 무태 오르는 공무원 일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불신을 받아도 공무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도 공무원에 대한 열풍이 있고 중국도 공무원에 대한 열풍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한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첫 번째로는 지방대 출신으로는 스펙 쌓아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려면 시험밖에 없다,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돈은 대기업처럼 못 받아도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열풍이 엄청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열풍이 엄청나다는 건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일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아티클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되진 않았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 공무원 시험 열풍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파워가 강해졌고 이러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관료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나라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도 또 중국에 대해서 좋은 아티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